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여러분들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의료를 뜻하는 메디컬과 또 가난을 뜻하는 푸어의 합성어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비부터 또 각종 치료비에 생활비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 메디푸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막대한 수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사 라이프케어 CI 2종 70세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다 생각하셔도 연락 충분히 주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32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 매주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렇게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끝자리 2666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역시 강의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부담스러운 수술비 지출에 대비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셨나요? 아니면 지금이 바로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매일매일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수술비 플랜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울러 실손과 수술비의 차이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요. 급증하는 초고령자 수술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수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80세 이상의 다빈도 수술을 보니까 1위가 백내장, 척추, 심장 스텐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이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몸의 노화로 발생되는 이런 질병들의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별 수술비 및 입원 환자 통계수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1위가 무엇인가요? 1위가 추간판이 30대, 40대, 50대에 들어가 있고요. 20대는 1위가 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60세, 70세가 되니까 노년성 백내장 수술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여기 허리를 큰 글씨로 써놨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심을 이끌어가는 게 허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를 한번 볼 텐데요. 이런 수술비를 내가 의료실비가 있는데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왜 실손은 계속 변경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의료실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료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의료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료실비가 현재 현존하는 의료실비 기준이 어떤 건지와 또 수술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하나는 내 몸의 장기별로 수술비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 4월 1일부로 의료실비가 또 변경이 됐죠. 단독실손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쪽에 있는 의료실비는 기본에 지금 가입하시고 있는 의료실비의 보장 내용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노후실손 의료비는 건강하신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의료실비를 못 가입하신 경우 80세까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4월 1일자로 발생한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실비를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기병력 의사로서의 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없고 5년 이내에 암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이 의료실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의료실비와 차이가 뭔지를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기본형 플러스 비급여 세계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MRI나 도수치료 이런 주사 맞는 것들.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에는 그 비급여 특약 3개가 보장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유병자 실손은 30% 또는 10만 원 중에 큰 금액을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보장 한도는 5천만 원 한도.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이 노후 실손 의료비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이나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 2개 중에 한 가지를 가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 같은 경우도 외래와 처방 조제를 기존 의료실손에서는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유병자 의료실손은 외래는 보장하지만 처방 조제는 미보장이다라고 되어져 있으시죠. 어쨌든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원에 대한 자기 부담금도 30% 또는 2만 원. 그리고 기존 거는 1만 원, 2만 원 내지 급여 10%.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어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실손을 못 가입하셨던 분들은 유병자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2대 질환 수술비에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이 들어가 있고요. 특정 질병에도 심장질환과 뇌혈관이 들어가 있고요. 16대 질병에도 심장질환과 뇌혈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 위궤양, 만성질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보험회사에는 이렇게 각종 수술비를 중복해서 계속 가입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약을 불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의 장기별로 한번 보상 내용을 보면 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백내장, 신부전 이런 쪽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뇌의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면 수술비를 얼마를 받아요? 1,090만 원씩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서 내가 수술을 할 때 보상을 준비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백내장과 녹내장도 총 계산을 해보니까 백내장은 일반은 350만 원인데 당뇨성 백내장은 590만 원씩 백내장 수술할 경우에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간질환 수술비도 790만 원, 신장 이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무지외반증, 그다음에 위 12지장 궤양도 590만 원, 그리고 남자분들 전립성 비대증 수술도 340만 원 등 기타 등등 우리 몸의 장기를 다 여기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거 여러 가지로만 보더라도 이 보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담보를 어떻게 가입했길래 이 많은 보장이 되는가를 보니까 지금 여기 그 100세 만기 30년 납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 상해 사망 5천만 원부터 중증 루푸스 신염 진단비 2천만 원까지의 2대 질환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 질환 담보, 5대 특정 질환, 그 다음에 16대 질병 수술비, 백내장, 탈장,
굉장히 한 20여 가지의 담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많은 담보들을 가입을 하는데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앞 페이지처럼 이렇게 많은 보장을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높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남자 같은 경우 20대 4만 원에서 50대 4만 7천 원,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만 6천 원에서 2만 9,849원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감액 기간 없이 즉시 수술비를 100%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즘의 보험들을 보시면 진단비나 수술비가 가입하고 1년 이내는 50%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단서 조항이 없고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주고 또 준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 의료비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인상이 되면서 보험료를 내고 인상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상을 받는 거라고 하면 이 수술비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만 납입을 하시면 반복적으로 100세까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 들어서 유병자 실손보험도 출시가 됐지만 건강체 실손에 비해서 보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메디칼 푸어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보험 약관 속 보장 내용, 또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잘 알 것 같은 CI 보험류의 증권을 하나 보내주신 분 거를 사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전에 가까운 지인이 전화를 주셨어요. 버스에서 사고가 났는데 뼈에 금이 가서 골절이 났다고 네. 혹시 내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줘 이렇게 하고 저한테 팩스를 보내셨는데 네. 어떤 보험이었냐면 예. 암보험이신 거예요. 암보험으로 뼈에 금이 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안 되겠죠?
그분이 네. 암보험밖에 없다고요. 네, 이렇게 모르셨던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여기서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시고요. 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역시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보험 바로 알기를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뭐 이 큰 거 작은 거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셔야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파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손 보험인지, 암보험인지 이 정도 구분은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증권을 보실 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제목을 보시는 그 윗부분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보셔야 하냐면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예. 라이프케어 CI 70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보험은 뭔가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제목도 어렵고 CI류라고 하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70세를 기점으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다른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험 제목 다음에는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어느 분을 줄까? 근데 그 윗부분에는 뭐 만기나 입원했을 때 받는 분은 잘 정해 놓으셨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때 법정 상속인으로 남겨져 있을 때 저희 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분쟁의 사유가 어느 분이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가능하다면 아무 일 없으실 때 지금처럼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분 한 분으로 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녀를 50%씩 나누어서 혹은 누군가로 이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오게티처럼 거슬렸어요. 미리 그래서 지정을 하라는 말씀이셨죠? 네, 지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빼곡히 무슨 글씨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걸 보시면 좋으냐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네. 대부분의 특약들이 5년마다 갱신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중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45세여서 5년마다 계속 70세나 80세가 될 때까지 이 중간에 보시면 어떤 특약은 70세까지로 어떤 거는 65세까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그거를 떠나서 20년만 내고 보험료를 안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할 수 없게 5년 갱신 5년 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보장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라면 5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를 건데 8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얼마가 오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아나운서님도 가장 두려운 거는 예측 불가능 이럴 때가 좀 두려운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태로 있는 거는 가능하다면 조금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 증권 중에 갱신형이 있다면 알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대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인 CI 보험금 받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특히 여자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사망보험금이 유방암 60%라고 표현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신 거죠? 네. 예. 사망보험금이 유방암 6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방암일 때만 더 많이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유방암이 다른 암들보다 진단자금을 좀 작게 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서 60%에 해당하는 거를 진단자금을 40%는 받고요. 나머지 60%를 내가 받는 건데 그럼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주로 가입하는 주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4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4천만 원의 60%를 사망보험금인 거 2,400만 원이 유방암을 걸리셔서 그 이후에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 2,400만 원. 그럼 진단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40%이기 때문에 총 4천만 원 중에 1,600만 원은 진단자금 그리고 2,400만 원은 사망보험금. 주계약이 다른 암이라 중대암 뇌졸중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 들으셔서 그 논외로 하고요. 유방암의 경우는 이 좀 나누어서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경우 CI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유방암일
때 어느 기간 동안 진단자금을 좀 적게 받는지, 그리고 사망보험금 어떻게 받는지 이걸 좀 알고 계시면 그래도 내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이 보험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은 주계약 내용에서도 어떤 암의 경우는 좀 분리를 다르게 한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고 내 보험 증권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계약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 특약이 아니고요. 돈을 내는 특약이 아닌 제도성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의 2번, 3번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증권에도 보일 텐데요. 빨간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는 건데 뭔가를 선지급을 해서 먼저 준다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주는 거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사망을 하셔야만 진단서를 내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갑자기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큰 돈을 쓰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보험의 제도에 사망의 여명이 의사 선생님께서 생존 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정이 되는 이런 중증 질환, 예를 들면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간다 이러면 사망보험금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받을 사망보험금 중에 최대 1억 이내까지로 50%는 먼저 받아서 내가 병원비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이 보험만의 특징적인 부분인가요? 종신보험이나 CI보험류에는 약관 안에 세부적으로 제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험만 이외에 다른 것들도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들은 선지급을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예를 들면 호스피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중증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이렇게 판정만 해주면요, 기다리셔서 사망보험금 받기보다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왕이면 보험 가입하신 분께서 병원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이 혜택을 보시라고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지고 어떨 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이런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 있는지를 자제분들께서라도 배우자님 거라도 잘 알고 계시면 괜히 병원비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런 선지급 서비스 특약에서 먼저 받아서 쓰시고 사망보험금은 좀 남은 것만 이렇게 하시면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알고 계시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CI보험에 주로 나와 있는 건데 장기 간병 상태와 일상생활 장애라는 이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장기 간병 상태는 그냥 말뜻을 풀어보면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간병 상태일 때 보험금을 받는 건데요. 암보험 가입해서 90일이 지나서부터 보험이 개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장기간병 특약도 처음 가입해서 바로 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써 있어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일 때는 보험 가입해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조건은 또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는요, 뭐 암 절제를 했다거나 치매 상태라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교통상해 여러 가지에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활을 하셨건 신계약을 하셨건 90일이 지나야 이 보험이 혜택이 발생되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장기간병 중에 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 말고요, 중증 치매 상태일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말이 중증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CDR 척도라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 2, 3, 4점 이렇게 해서 3, 4점 이상 중증으로 판정이 됐을 텐데 밑에 나와 있죠. 만 2년이 지나셔서 그때부터 이 보험이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CI보험 안에는요, CI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 장기간병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기간병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른 수술비하고 좀 달리 재해, 치료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요. 90일이나 만 2년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다 보장이 됐다. 오늘은 제가 이 특약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거를 알고 증권을 한번 지금이라도 꺼내서 보시면 혹시 내 보험 중에 내가 잘 몰랐었던 거, 뭐 장기 요양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지, 지급 방식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상태에서 읽어보실 때 하고요. 아무것도 안 궁금한데 그냥 읽어볼 때는 전혀 나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앞서 사례처럼 운전자 보험 들었다가 암 걸리시거나 아니면 암보험인데 골절을 당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너무 황당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지금이라도 보험 증권을 잘 살펴보실 때, 아, 이 제도를 언제 써야 하는지, 이 보장이 대체 언제 개시가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네.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제도성 특약과 네. 중요한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속 궁금하신 내용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번 바로 알기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특별히 아이사 라이프케어 CI 2종 70세 보험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 남편 보험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요. 아, 예, 그러세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최근에 좀 가입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정기간 부담보라고 해서 보험을 들은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장을 못 받으면 이 정기간 부담보라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다른 걸 대체해야 되는 건지. 특정 부위에 대해서 정기간 부담보를 받으신 건가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1이요. 51 되셨고요. 네, 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전문가께서 또 질문을 하실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증권을 토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총 3건의 보험이 남편분께 있으셨습니다. DB 손해보험의 프로밀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2007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시고요. 또 교보생명에서 재작년에 2건을 가입을 하셨던데 통합 CI 보험, 더든든 보장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 달의 보험료는 3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중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체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실비에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정기간 부담보 설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지요. 저희 이미아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증권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시죠? 네, 네. 네, 근데 우산에 구멍이 났습니다. 시청자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죠? 아니면 새로 사든가? 네, 네, 시청자님처럼 구멍난 우산을 바로 버리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알뜰하게 또 고쳐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보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보내주신 3건의 보험증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2007년 8월에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 가입하셨네요. 네네. 네네. 아우, 가입하신 지 벌써 10년 넘으셨어요. 네. 네, 보장 잘 유지하고 계시고, 네. 자, 여기에는요, 꼭 필요한 실손 의료비하고, 또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가 들어있네요. 네. 네.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 보장 기간이 80세 만기로 조금 짧은 게 좀 아쉬운 점이고, 또 진단비가 다소 적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금 배우자님께서 그 혈압약 드시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서 이 보험은 끝까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교보 통합 CI 보험 가입하셨네요. 이 보험은 아무래도 그 DB 손해보험에서 좀 부족한 진단비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거겠죠?
예, 그게 지금 진단비가 주에서 작다 그래가지고요. 네. 혈압약, 혈압질환 이제 고지하고 가입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할증이 붙고 그다음에 고혈압, 뇌혈관, 뭐 심혈관 이런 게 평생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5년 동안 별일이 없음 보장이 다시 된다고는 들었는데 네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시겠어요. 저라도 고민됩니다. 사실 보장을 더 받고자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이 제한돼 있으니 특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혈관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보장을 받고 싶으신데 보장이 제한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 부담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네. 99년 부담보라고 해서 아마 계약 당시에 말씀을 들으시긴 하셨겠지만, 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혈관, 심혈관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기간 내내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내용을 보자면요. 재진단 또는 치료력이 없다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상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하시고 2년 지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신다면은 이제 보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네. 불안하시죠. 그리고 월 내는 보험료 적지 않습니다. 24만 원이나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이 보험이 뭔 소용이 있나 싶어서 뭐 해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지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CI 보험의 또 좋은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보험도 잘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보 더든든 보장보험 50% 환급형 80세 만기 가입하셨는데요. 요거는 뭐 80세 이후에 환급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건가요? 특별히 가입 동기는? 딱히 나중에 받으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서 사고가 늘 불안해서 그냥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질병이 재해보다는 발생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든 뭐 재해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요즘 이제 내고 계신 보험료를 볼 때, 요즘 운전자 보험이나 어떤 통합보험을 통해서도요, 상해 담보 쪽으로 해서 보장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금액도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소 좀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건의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고민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아까 CI보험 가입하신 지 2년 지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자, 이 보험은요,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고도 또 기존의 보장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보험료가 나올 수 있나요? 네네. 보장은 또 줄어들지가 않을까요? 그렇죠. 혹시 또 조금 내니까 보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보험의 어떤 제도적인 기능인데요. 이제 의무 기간 2년 이상 지나면요. 최소한의 보험료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정해주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지금 현재 24만 원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한 50% 정도는 금액을 줄여도 기존에 정해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줄여진 보험료로 사실 DB손해보험의 지금 진단비라든가 보장 기간이 다소 짧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CI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질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3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으시다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 3년의 기간을 이제 새로운 통합보험을 통해서 요걸 또 이제 새로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상해 부분 쪽에 담보들 있죠?
네. 상해 관련된 담보까지 추가적으로 넣으신다면 지금 줄여진 보험료로 대략 한 12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실 조금 더 작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혈관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증으로 인해서 약간은 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CI 보험 갖고 계시지만 그 CI 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통합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그대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이 3년을 무사히 잘 견뎌내셔서 또 그렇다면 이 기존의 CI 보험 보장도 살아날 것이며 또 현재 새로운 통합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 제한 없이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CI 보험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의 할증은 있지만 제한 없이 다 보장받으시면서 더군다나 또 기존의 보험료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그 기존에 내는 보험료 안에서 보장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또 어떠실까? 네, 제가 제안해 드려봅니다. 보험료는 늘지 않고 그냥 네. 보장은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시청자님, 네, 네. 앞으로의 숙제는 남편분께서 이제 건강하게 유지를 잘 하시는 거일 것 같고요. 네, 네. 예, 저희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보장을 바꿔가면 좋을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네. 분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또 궁금한 거 고맙습니다.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그때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자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점이요? 이 상품을 제가, 예. 15년 납으로 가입했고, 2009년에 가입했는데요. 아, 예. 예, 두 건을 가입했어요. 예. 자녀사랑 보험하고 아이사랑 보험 두 개를 가입했는데, 예. 이 상품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좀 더 좋은 보장을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하고 싶어서 네. 아, 그래서 전화 주셨어요? 네. 시청자님 자녀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나이가 20대신가요? 네, 20대요. 아, 20대세요? 갑자기 네. 또 자녀 나이 질문하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장만 계속 생각하고 예, 있다가요.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고요. 잠시 뒤에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녀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흥국생명 자사랑 자녀보험 2009년 가입, 보험기간이 30세 만기로 설정이 돼 계셨고요. 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 빅, 이거는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30년 납 100세 만기로 유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10만 원이 좀 안 됐고요. 문의사항 다시 볼까요? 20대 자녀분 문의를 하셨는데 딸 보험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금 전에 시청자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구멍이 나면 버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보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이 우리가 한 번 사가지고 뭐 50년, 60년 동안 계속 똑같이 좋게 잘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이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보험도 이렇게 뭐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2009년, 2014년에 아이 보험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자녀분이 많이 어렸을 때, 그리고 하나는 조금 한 15세 전후로 약간 이렇게 컸을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험을 해주신 것 같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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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어린이 보험의 특징은 이 어린이들이 잘 걸릴, 예를 들면 이런 담보들이에요. 다발성 소아암, 예를 들면 뭐 항내 사고,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잘 걸리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이 하나는 30세가 되면 끝나는 거고 하나는 10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보장 내용들이 조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몽땅 다 바꾸는 내용보다는요. 첫 번째 맨 처음에 가입하셨던 다사랑 자녀보험에는 일단 암이라든지 골절, 상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장 내용이 아이들이 잘 걸리는 소아 다발성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많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냥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이런 암 담보들은 약간 작게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 보험은 자녀분이 30살이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뒀다가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중에 2014년에 하신 거는 이제 보장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암, 고해감 그리고 뭐 입원비, 통원비, 골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생명보험에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할 때 약간의 이제 그 큰 이렇게 틀에서 보면 굵직굵직한 진단자금들은 잘 되어 있는데요. 조금 사람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큰 병은 안 걸렸는데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들이 뭐 자궁근종이라든지 부인과 질환, 여성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은 아예 담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 30대, 40대의 보장이 이렇게 큰 병이 안 걸리면은 보장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엄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보험료가 두 개를 합하면은 이제 9만 원이 조금 넘으시는데 9만 원이 넘는 비용이면은 자녀 보험으로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고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고해감이라든지 이런 큰 중증 질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조금 이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제 의견일 뿐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9만 원이라면 저 같으면 암하고 뇌나 심장 관련돼서 저희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100%의 보장을 할 것이냐 70%나 20%의 보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지금은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이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요. 이왕이면은 뇌혈관 질환을 100% 담보하는 그리고 이제 질병후유장애가 이번 4월에도 많이 개정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라는 거는 저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위든지 반복해서 여러 번 이 담보 자체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이런 실손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암도 넉넉히, 혈관질환도 넉넉히, 질병후유장애도 넉넉히, 게다가 이제 따님이시니까 부인과 질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정도면 지금부터 20년 지난 세월보다는 자녀분이 지금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100살까지는 한 80년의 보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9만 원대 10만 원 안 되는 걸로 한 20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 80년에 한 40대에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경미한 부인과 질환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있을 수 있는 이제 3대 진단 이런 것들을 조금 쫌쫌하게 하셔서 그리고 노화 과정이 길어지면 이런 수술은 안 하지만 진단은 받을 수 있고요.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지면 그 이후에는 80살, 90살 때는 실손보험을 버리고 정액으로 되어 있는 수술비만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자녀분이 엄마 나이 정도 되면 보험을 좀 검토를 하겠지만 20대, 30대까지는 아무리 보험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으로는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서 골고루 중증 질환과 그 다음에 부인과 질환들 그리고 질병후유장애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를 80세, 70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100살까지 가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조금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30, 40대, 70대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지금쯤은 한번 리모델링을 손보는 시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신 건 처음이신가요? 네. 예, 저희 김경아 전문가도 두 딸 아이의 엄마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잘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조언하셨던 내용 기억하시고요. 혹시 네.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궁금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세요? 너무 상담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혹시 방송 끝나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579님께서 보내셨는데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보험 가입 후에 특약을 부분적으로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미아 전문가께 들어볼 텐데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특약 부분을 빼는 거는 전부 가능합니다. 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나한테 효용 가치가 없다 하면 빼실 수는 있으나 근데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질병 관련된 부분은 조금 넣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상해 관련된 부분은 다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되도록이면 다 넣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우산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073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도 함께 읽어볼게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이게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 보험용어가 좀 어렵죠?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건 심장에 일어나는 거를 담보를 하는 건데요. 심장에서 뭐 크게 마비는 않았지만 어느 부분엔가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략 100%에 가까운 이런 골고루 다 보장을 해주는 게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비싸겠죠. 아무래도 세세한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라는 거는요. 급성심근경색이니까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관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비가역적인 심근의 마비와 심근 효소의 변화 막 이런 말들이 써 있는데요. 심장이 갑자기 마비가 되면 이렇게 쪼여오면서 막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증세가 나올 때까지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증세는 아니지만 어떻게 뭐 검사를 통했든 증세가 있었든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들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은 알았는데 무조건 허혈성 심질환을 많이 보장하면 좋겠지만 어린 사람들은 많이 담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점 뭐 해주지도 않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법은 꼭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에 관련된 수술 담보를 하나 적당하게 한 1,000만 원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허혈성 수술비를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수술비는 특징이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에도 이런 식의 진단비만 있다 그러면 허혈성 진단비도 검토를 해보시지만 허혈성이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꾸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중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훌륭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